영종국제도시 서한 이다움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건승에서 집단대출 집단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민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평택 파주 등지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즉시 적용되는 대출 세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로 찾아뵀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건승의 이전 컨텐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단지에 직접 적용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대출 규제가 급격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됐으면 변경된 규제가 마찬가지로 즉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완화는 없지만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대출 규제는 그만큼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억 이상 분양가 현장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불가 방침에서 12억 이하의 단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의 초고가 단지의 잔금 대출 시 감정가, 입주 시점에 감정가가 15억이 넘는 단지에 대해서는 모든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나 발표로 인해서 LTV 50%의 한도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가 후속 조치 발표로 인해서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가 단지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대출 완화에 대한 소식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그동안 대출 규제가 얼마나 엄격했나, 얼마나 까다로웠나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11월 10일 부동산 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중에서도 분당, 수정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대출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처분 조건의 실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조정지역에서는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청약을 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처분 조건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조정지역에서는 처분 조건이라는 게 없죠. 무주택자 70%, 1주택자 60%의 LTV로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때 처분 조건을 거르셨던 분들도 잔금 대출 때 조정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처분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시 걸었던 처분 조건은 분명 실효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택, 파주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처분 조건이 해지가 되었냐라고 입주민들이 은행 쪽으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은행 답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잔금 대출 때는 처분 조건이 없어진 게 맞으나 중도금 대출 때 처분 조건을 걸었던 건 유지된다는 극히 일부 은행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잔금 대출 때 비처분 조건으로 처분 조건이 없는 상태로 잔금 대출을 실행하면 중도금 대출 때 처분 조건 걸렸던 게 없어진다라는 부분은 모든 은행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세대들은 중도금 대출 때 걸려있던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입주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잔금 대출 때 정말 소액의 잔금 대출, 심지어는 10만 원만 잔금 대출로 한 사람들은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본인 돈으로 중도금을 완납하신 분들은 처분 조건이 유지된다라는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아마 은행권에서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조금 혼선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건승 입장에서는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규제지역에서 처분 조건을 걸었다가 비조정지역으로 입주 시, 잔금 대출 시 변경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된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때 걸었던 처분 조건은 실효된다, 없어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다른 답변을 받으신다면 은행 쪽으로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분 조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논란이 있습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중도금 대출, 대출에 관련된 처분 조건은 완화되었다.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완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약할 때, 심지어 비조정지역에 청약을 할 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률을 조금 올리면서 청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정지역일 때는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했고 당첨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겠죠. 그런데 청약 시점의 처분 조건은 기존에는 어떠한 정책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지역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출에 있어서는 처분 조건이 없었지만 그와 별도로 청약 시점에 처분 조건을 걸었던 거는 기존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처분 조건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청약할 때 처분 조건을 거신 분들은 2년으로 연장한다.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나 부동산 지금 상황상 처분 조건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았고 청약 시 걸었던 처분 조건은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기존에 청약할 때 처분 조건은 어떻습니까? 입주 전 6개월 사이에 처분 계약을 하고 실거래를 제출해야만 입주가 가능했었습니다. 처분 기간은 입주 후 6개월이지만 기존의 처분 계약을 완료해야지 입주가 가능하고 키를 받고 등기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더라도 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를 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아무리 잔금을 치렀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 안 하면 입주를 못 시키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게 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6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당장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2년으로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상에는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기존에 처분 계약을 해야 입주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2년으로 바뀌어서 이거를 입주 먼저 시켜주고 2년 뒤에 처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입주지원센터 현장에서는 2년으로 늘려진 것까지는 정책에서 발표했으니까 인정. 그런데 처분 계약을 해야지 입주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은 변경된 내용이 없다. 우리는 입주를 못 시켜주겠다.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되는 게 뭐냐면 2년 후에 처분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처분 계약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말이 안 되죠.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처분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2년으로 늘어졌는데 지금 처분을 반드시 계약을 해야지 입주를 시켜주겠다를 고수한다면 굳이 처분 완료일자, 실제로 처분해야 되는 날짜가 6개월이든 2년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논점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처분 계약을 할 수 있으면 6개월이라도 당장 처분 계약하고 6개월 내에 잔금만 받아서 처분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정부에서 2년까지 연장을 했겠느냐라는 부분이 논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일선에서는 입주를 시켜줄 수 있다 없다로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건승에서 판단할 때는 이 논란은 아마 1개월 혹은 2개월 내에는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입주하는 모든 단지가 이러한 이슈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논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각 일선 시행사에 배포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그 전이라도 저희 건승에서 취급하는 모든 단지들 중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거나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단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좀 특이점은 이번 정책 발표에서 나온 특례 보금자리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부 상품이라고 하죠. 주택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디딤돌, 보금자리, 적격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는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 조정 지역까지도 분양가 기준으로 디딤돌은 5억 미만 그리고 보금자리는 6억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가열 지역이나 투기 지역은 감정가 기준으로 보금자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투기가열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금자리가 실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감정가 6억이 당연히 훌쩍 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조정지역 단지 심지어 투기가열 지역 단지도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비조정 현장에서는 디딤돌 보금자리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조금 정부에서 좀 저렴한 금리를 다룰 수 있는 상품으로 발표가 되었죠. 조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지금 현재 상황의 금리가 3.8%에서 4% 사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도 훨씬 더 완화되었죠. 최근에 6억까지 높아졌고 소득 금액도 1억 미만이면 충분히 가능을 했었습니다. 대신 기존에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담보 실행자, 주택담보대출 실행자가 안심전환대출로 변경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금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는 보금자리 적격대출을 하신 분들은 안심전환대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리도 안심전환대출보다 높았습니다. 보금자리는 대략 4% 중반 정도 되고요. 적격대출은 4.5%에서 4.7% 사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입주민들,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리가 일반 안심전환대출, 기존의 담보대출 변동금리 사용해서 변환했던 대출보다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가장 혜택이 좋죠. 그래서 디딤돌 가능하신 분들은 무조건 디딤돌로 가시고, 보금자리,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세대들은 통합해서 특례보금자리라는 이름으로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상품을 별도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일반 은행 상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최장기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낮은 금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 제도의 조건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승에서 예측한 바로는 안심전환 대출의 소득 대략 한 1억 미만의 기준과 그리고 보금자리의 한도 6억 혹은 9억까지도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표되면 다시 한번 콘텐츠로 찾아뵙겠지만, 조금 더 보금자리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웬만한 잔금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규제가 나오면 다시 입주민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생각보다 많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대출 규제 완화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정단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비조정단지의 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혜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남은 규제는 저희 건승의 판단으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10년까지 거치가 가능했던 이자만 내는 기간을 10년 동안 둘 수 있었던 부분이 현재는 1년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은행이 같고요. 1년만 적용되는 거치 기간의 연장,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에 최초로 적용되었던 가장 대출 규제에서 강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차주별 DSR 40%의 완화가 남았습니다. 저번 정권에서 차주별 DSR을 3단계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조기 적용함에 따라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국의 모든 신축 분양단지에 청약을 하는, 새로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에서는 차주별 DSR 40%가 즉시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분양받았던 세대들도 분양 계약 날짜에 따라서 차주별 DSR이 적용되는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차주별 DSR 40%면 실제로 LTV가 몇 프로다, 처분 조건이 없이도 가능하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40%라고 하는 것은, DSR 40%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신용대출이나 모든 대출이 없는 경우에 내 연봉의 대략 한 6배 정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차주별 DSR 40%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규제의 완화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차주별 DSR 완화, 그리고 거치 기간의 연장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고 다시 한번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상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건승은 집단 등기에 있어서, 집단 대출에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입주민에게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입주민과 함께하는 건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